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살던 고향 이 시간 진행의 엄영남입니다. 오늘도 북한 여덕수용소 근처에서 사시던 김남숙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 제가 좀 여덕수용소 근처의 그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월남자 가족이라 그랬잖아요. 네. 월남자 가족, 내가 보지도 못한 뭐 어떤 외할아버지, 뭐 할아버지라고 그랬나요? 외할아버지 네. 때문에 그런 뭐 수용소 근처에서 살고 그리고 대학교도 못 가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떤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뭐 어려움 같은 게 있었나요? 없었죠. 그 북한은 그거잖아요. 대학 보내고 그럼 나머지는 이제 그냥 이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막 이제 노동가에서 막 배치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방성은 이제 그 당위원회 선전부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갔어요. 면접도 봤어요. 여덕군 방성에 가서 면접도 보고. 근데 제가 워낙 또 이제 학교 때도 막 그 서기도 하고 막 노래도 하고 막 예? 그 성강 화수를 다 이제 아울러서 했으니까 어쨌거나 좀 제가 그냥 탤런트가 너무 많으시니까 네, 달란트가 뭐, 좀 있어서 네. 어쨌거나 네. 제가 뭐 그냥 맹하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그 가서 떨어져서 왔지 하니까 군 방송에서 이제 찾아서 가서 면접까지 다 봤어요. 네. 신문 읽어봐야지 신문 다 읽어보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출근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좀 출근을 하기는 했죠. 네, 출근했었어요. 네, 군 방송에서. 이제 밀대 이제 청소를 하다가 제가 제 앞에 이제 방송원 언니가 군간하고 이제 조금 몇 달 있으면 군간한테 이제 시집을 간대요. 그래서 후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랑 이제 한 명 또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정당에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방송국에 출근을 했고 이제 저는 막 그게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 어렸을 때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어요. 예. 이게 지나간 것 막 자랑인 거 아니요, 자랑을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자랑을 하셔야 돼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뭐 공부도 그렇게 뭐 못하지는 않았고 뭐 그렇죠. 그래 보여요. 뭐 예술, 뭐 체육, 뭐 농촌지역 나가면 뭐 벼 꽂기도 제일 앞에서 꽂았고 막 일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정말 대학을 갔으면 내가 선생님을 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제 밀대 청소를 이제 좀 하다가 제가 그게 또 좀 화가 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여기 방송을 하러 왔는데 왜 이렇게 밀대 청소를 아직도 해야 되나? 북한에 그 밀대 있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출근을 안 했어요. 제가 정식 출근은 아니니까 그냥 집에서 놀았어요. 집에서 놀면서 그때는 이제 사람들하고 그렇게 이제 왕래된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아는 사람들 친척들 다 이렇게 발혜원 받으면서 더해 시험 치러 가는데 내가 뚝 떨어져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때 그게 아마 우울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험이라는 건 사람들이 대학교 시험을 막 볼 때 우리는 그냥 그 행정위원회에서 나는 혼자 받았어요. 군에서 혼자 받았어요. 그 학교에서 그 부교장인가 교무지도원 선생님이 행정위원회 문학과로 가라. 그래 가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수험표를 해서 그때 당시 저는 혼자 받았거든요. 평양 연극영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막 이렇게 친척들이랑 야 남숙이 시험 치러 간다. 시험 치러 간다. 동네가 여덕분이 작으니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뚝 떨어져서 왔으니까 내가 그때 막 사람 만나기도 막 싫었고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예, 화장실 가는 것도 공동 화장실인데 거기도 막 사람들 막 보지 않게 막 다니고 하여튼 그랬었던 적이 있는데 하여튼 가서 이제 밀대를 하다가 안 나갔어요. 제 스스로가 안 나갔고 그럼 그 이후에 무슨 일을 하셨나요? 그 이후에 제가 노동과를 찾아갔는데 12월 달에 찾아갔어요. 노동과에 찾아갔는데 노동과에서 자리가 농촌건설대하고 도시건설대하고 두 개만 있었던 거예요. 다 건설대? 네, 건설대만. 거기에는 이제 분기마다 있잖아요.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에 이제 이걸 하나 봐요. 그래서 내년 봄이 돼야 이제 자리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못하게 나 농촌지역 나가서 나 일도 잘하고 했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는 그냥 뭐 요렇게나 하고 그 날라리 그런 거. 그래서 내가 쟤는 일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그래서 정말 거의 자랐으니까 외딸로 거의 자라서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나 그럼 도시건설대로 가겠다. 네.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가서 뭐 그 기와 생산하는 데 있잖아요. 네. 기와 생산반에서 기와를 이제 만드는데 처음에는 모퉁이, 네, 모퉁이, 귀를 네, 이제 네. 따고 그런 일을 하는데 보름 만에 어쨌거나 제가 이제 일을 잘해서 이제 공장 게시판에 또 났다는 거 아닙니까? 와, 역시 아주 그러니까 너무 탤런트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나 여기서 일을 해서 이제 부모님들도 못했던 거 내가 이제 당에 입당을 한다 이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이렇게 북한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 그쵸. 이수복용 22살에 20살에 뭐 월미도 용옥이 전화선을 그때 그 네, 영화를 다 그렇죠. 봤잖아요. 네, 그렇죠. 확 돌격대 현장에서 막 입당하고 화선 입당 막 그래가지고 저희가 5명인데 기아 생산반이 5명인데 제 앞에 언니가 입당하겠다고 시집도 안 간 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반장이 입당을 했고 그다음 그 밑에 언니 그리고 저 그 제 밑으로 이제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제가 한 만 8년을 일을 했죠. 99년까지. 정말 오래 하셨네요. 예. 건설대에서 8년. 그러니까 대단하시다. 기와 생산하면서 그리고 막 겨울에는 산에 가서 막 이제 통나무를 끌잖아요. 와, 대단하다. 직경이 이게 20이에요. 네, 그죠. 40cm. 그런 길이가 2m 50, 3m 되는 거. 네네. 그게 이제 뭐 이제 고난의 행군 때는 막 이제 그걸 가서 이제 네, 무역을 했죠. 나무 무역을 무역을. 했잖아요. 네. 그 자체 당에서 배급을 못 주니까 공장 기업소 당비서 지배인들이 자체 작업을 해서 공장 사람들을 근로자들을 먹여 살려라 이런 방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걸 가서 끌어서 차 한 차 실어서 저기 평성인가 거기 가서 밀가루 바꿔와서 네. 우리가 이제 배급을 받고 공장에서 그런 일을 많이 했죠. 기와 생산. 저 그래서 솔직히 대한민국에 와서 기와 생산하는 데 있으면 나 거기 가서 이제 일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와서 처음에 식당 일을 했죠. 대한민국은 사실상 뭐 요즘 뭐 기아를 쓰는데 거의 없고 예, 있다 예. 할지라도 한옥마을 같은 데 가면 예, 그렇죠. 그런 데서 뭐 흙기아를 하는데 그런 거는 사실상 많지 않고 예. 다 아파트에서 살다 보니까 아파트에 사실 기아를 씌울 일이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참 그러네요. 대단히 어떤 여장부 스타일의 굉장히 그 어떤 예술적인 기량도 높으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그런 쪽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예. 일도 잘하시고 굉장히 뭐 북한식으로 말하면 돌 위에 올려놔도 잘 살 수 있는 예.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네요. 그랬어요. 네. 좋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그러면 어떤 면에서 사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예. 나는 뭐 물론 이렇게 그 뭐죠 그 대학교를 갈 때 뭐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게 뭐 토대였는지 정확히 말씀을 안 하셨지만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못 갔다 할지라도 본인이 열심히 소위 그쪽 식으로 말하면 당에 충성을 해가지고 하겠다라는 그렇죠. 게 강했었을 텐데 예. 왜 근데 탈북을 하셨어요? 엄마가 탈북했으니까. 어머니 네, 저희 먼저. 어머니가 네. 99년대에 탈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99년대에 탈북을 하면서 그 해에 이제 아빠가 이제 돌아가셨고 엄마가 탈북하면서 보위부, 안전부, 분주서 엄마 어디 갔냐 계속 이제 오잖아요. 공장 보위 지도원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공장에 작업반장, 하여튼 뭐 공장에 뭐 당비서 그리고 보위부와 연결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분주소에서도 나오고 그렇죠. 담당 보안원. 담당 보안원 그런 네.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때 모른다. 난 그래도 내 입에서 모른다. 모른다 세 글자가 그것밖에 대답이 없었어요. 실제 몰랐나요? 어머니. 아니 엄마 가는 건 알죠. 네, 네, 엄마가 네. 다 이제 전화번호랑 다 적어놓고 이렇게 하고 갔으니까 다 대비를 해놓고 가신 거예요. 근데 저는 알고 있었지만 내가 안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죠, 당연히. 내가 어느 또 하루 아침에 내가 또 차에 실려갈지 또 그렇죠, 모르잖아요. 당연하죠. 예. 거기는 딱 그런 사람들이 네. 대체적으로 많이 사는 곳이라. 그렇죠. 저는 그냥 모른다고 했었었는데 그의 아빠가 돌아가고 이제 오빠가 재탈북하면서 이제 잘못되고 그래서 함흥에 있는 사촌 언니가 네. 저를 함흥으로 이제 끌고 나간 거죠. 나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회사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네. 직장에서 이제 퇴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제가 이제 한 2년만 하면 이제 10년이에요. 근데 네. 내 앞에 언니도 아직 입당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일을 해라, 그냥 있어라 했었어요. 제가 입당을 이제 좀 있으면 입당한다 뭐 이렇게.
거기까지는 아니고 내 앞에 언니가 아직 입당을 안 했으니까 내 순서는 아직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열심히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는데 조금 견디면서 열심히 하라고 해서 이제 내보내지는 않았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기능공학교 6개월짜리 타가서 있잖아요. 네. 기능공학교 6개월짜리가 그때 새롭게 나왔어요. 기능공학교 가서 배워가지고 타가서에 가서 타가서 보모를 하겠다고. 내 혼자니까 타가서 보모나 하면서 살겠다고. 그래서 직장에서 이제 나오겠다고 해서 내가 지배인한테 이제 제가 말을 잘했었어요. 그래서 지배인이 당비서한테 그럼 내보내자. 그러니까 믿고 내보냈겠죠. 그래서 언니가 나를 이제 함흥으로 이제 빼돌린 거예요. 그래갖고 함흥 이팔비날론 연합기업소 그 농약식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농약식당? 예. 농약을 주는 식당인가요? 그러니까 거기가 농약 직장, 살처제 직장, 뭐 직장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농약 그 식당이 구내식당이 위쪽에 아래쪽에 두 곳인데 여기서 이제 매점을 운영을 하면서 30%는 식당에 넣고 70%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쓰면서 이제 매점 차려놓고 이렇게 했었죠. 돈을 그러니까 장사를 하신 거예요. 거예요. 그럼요. 그때는 북한이 다 이제 그렇죠. 매점으로 매점 하면서도 또 개인업이 굉장히 뭐 국영보다는 개인업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을 때잖아요. 그때가. 그게 2000년대 초반. 그럼요. 예. 2000년대. 그렇죠. 2000년부터. 그게 94년도부터 이렇게 고난해군이 확 들어가면서 정부에서 배급도 안 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뭐 국가에서 하라는 소리는 안 했지만 스스로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럼요. 매점도 하고 장마당에서 개인 자기 물품도 팔고 이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시장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가 됐죠. 그것 때문에 2002년도에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라고 북한에서 그 월급 그 북한의 노임이라 그러잖아요. 그 노임도 시장가에 반영을 해서 좀 올리기도 하고 뭐 물론 시장가에 반영 그 정도까지 올라가진 않았지만 그렇게 경제관리 체계가 좀 바뀌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면 굉장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살아가려는 어떤 열망 그리고 그게 어떤 자생 능력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렇게 겉에 보기에는 좀 사람들은 조금 여려 보인다고 해요. 근데 제가 마음이 여린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삶에 대해서는 살아가자는 이게 이 마음 안에 좀 강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러면 탈북을 어떤 계기 때문에 탈북을 결심했을 거잖아요. 예. 친척들이 다 가라고 했으니까. 친척들이 너 여기 희망이 없다. 혼자서 여기서 뭐 하겠냐. 근데 이제 주변에서 제가 그때가 이제 29살에 99년도 29살에 엄마가 탈북하시고 돌아가시고 하여튼 그해 말에 제가 이제 함흥으로 왔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언니가 이제 나를 이팔배란에 넣어가지고 내가 거기서 이제 매점을 하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나를 모르니까 이렇게 남자를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같이 살라고. 네, 근데 나는 엄마가 서식이 올 때까지 시집을 안 간다. 왜냐하면 99년 29살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가면서 제가 처녀였잖아요. 네네. 부모님들이 나를 시집을 못 보내고 우리가 가정이 흩어졌어요. 그렇죠.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앞으로 내 자식만은 내가 시집 장가를 다 보내그래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결혼은 안 했지만 결혼을 할 수 있는 마인드는 다 갖추고 있네요. 그래서 엄마는 꼭 서식에 엄마가 어렸을 때 우리 키운 걸 저희가 보면서 자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는 꼭 서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화번호까지 다 줬기 때문에 그래서 꼭 서식이 나는 엄마 만나기 전에 내가 시집을 안 가고 엄마가 만나서 그때 당시 북한도 다 이제 경제가 무너지고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세상이었어요. 그때부터가. 그래서 나는 엄마한테서 돈을 조금 도움을 받으면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내 자식만은 나의 전처를 밟지 않게 하리라. 그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너무 멋지시네요. 진짜.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하신 그래서 제가 시집을 안 갔어요. 그런데 이제 2005년도에 엄마 극적으로 진짜 기적같이 전화가 왔잖아요. 하여튼. 그러면 함흥에 계시는데 누군가가 사람이 갔나 봐요, 거기를. 이것도 저희 친척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저 먼 친척이 회룡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 왔던 이제 우리 북한 사람이 중국 강을 건너갔다 왔다 하면서 이거 사람들을 나르는 일을 했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루 우리 그 먼 친척 집에 와서 야, 그 요덕의 남숙이라고 찾아야 되는데 그 남숙이 엄마가 중국에서 남숙이를 찾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연하게 그렇게 우리 그 친척이
남숙이 요독이 남숙이 맞니? 김남숙이 맞니? 그러니까 김남숙이 맞다고. 요독 맞지요? 맞다고. 엄마 이름이 해서 우리 엄마 이름을 이제 댔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외가가 다 이제 한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맞다 해가지고 함흥에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친척들한테 와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이제 큰엄마들한테 우리 외가가 다 이제 함흥에 있으니까 그래서 다 저도 야 남숙이 엄마 찾았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버젠다 해가지고 그래서 친척들이 다 모였죠. 그래갖고 내가 2003년도에 그 함흥에서 이제 점을 봤어요. 흥남에서 점을 봤는데 그 점쟁이 할머니가 2005년도 4월에 엄마가 죽었다나 살았다나 소식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렇게 됐어요? 진짜 2005년도 4월에 딱 소식이 온 거예요. 진짜 그 할머니 대단하신 분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9회 10월에 올 때도 그 할머니 점을 보고 왔잖아요. 간다 나보고 간대요. 아무 사고 없이 간다고. 진짜 사고 없이 왔잖아요. 나 그때 생각하면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소식이 닿아서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를 이제 4월에 해령에 그 우리 그 먼 친척한테 가서 전화를 하고 해산 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이제 왔거든요. 해산으로 탈북을 했네요. 아니 해산 쪽으로 돌아서 다시 함으로 왔죠. 엄마하고 다시 함으로. 예. 4월에 이제 엄마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4월에 소식 받고 바로 여행 중에서 해가지고 또 해령 가서 만났어요. 전화로 만나서 엄마가 야, 네 10월달 제 10월 생일이거든요. 생일달에 오겠으니까 어째 이렇게 목소리가 약하냐, 이렇게 배고프냐. 엄마 오면 안 되는 거야. 네 거기 가면 내 보이부 가기는 어떻게 가겠니? 네 와야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그래가지고 그렇죠. 어머님이 오시면 안 되죠. 바로 잡아주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연락이 극적으로 닿아가지고 탈북을 이렇게 하신 거네요. 그럼. 회령 쪽으로 하신 거. 예, 그렇죠. 아이고. 그러면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탈북 와중에도 큰 무리 없이 그냥 이렇게 직행으로 쭉 오신 그럼요. 하나님이 도우셨네요, 진짜. 저는 진짜 네. 하늘이 저를 도왔어요. 네. 여행 증명서 하나 가지고 제가 들어왔어요. 해령으로. 대단하다. 청진에서 내려서 청진에서 버스 타고 해령으로 들어오잖아요. 여행 증명서 하나 가지고 군대 배낭에 군대 경보동부 한 벌에 5,000원짜리 4장 20만 원. 와, 그렇게 하고 들어왔어요. 대단하시다. 탈북하기 전에 저는 기독교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점쟁이한테 보고 탈북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럼요. 지금은 또 하나님을 믿고 계시고 그럼요. 제가 지금 크리스찬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렇구나. 너무 극적으로 진짜 하나님이 없다는 거는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하늘이 도와준다는 말이 우리가 북한에서 그러잖아요. 하늘이 내려다본다. 하늘리 도와준다. 맞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네. 저 진짜. 네, 맞습니다.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대도. 그러면 한국에 왔을 때 가장 어떤 감사했던 점 또는 가장 내가 생각했던 게 너무 이랬었는데 너무 불편했다 뭐 이런 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왔는데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그 비행장에서부터 예, 그 인천공항으로 네네네. 우리가 오잖아요. 네. 공항에서부터 국정원 멋진 막 180대는 그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예,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울었죠. 근데 어떤 분은 막 버스에 타서 대한민국 만세 막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밤에 불이 쫙 있잖아요. 북한은 깜깜한데 대한민국은 밝고 엄청 밝고 네. 그렇죠. 나와서 처음 시작한 게 식당일이에요. 식당일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아니 그 기와 찍는 일을 8년을 하신 분이 그럼요. 뭐 그런 건 일도 아니죠. 그럼요. 그러면 지금 뭐 어떤 하시는 일 같은 게 있으신가요? 지금 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이렇게 또 남을 또 도와주시는 일을 굉장히 너무 멋지시네요. 정말로. 근데 이제 제가 또 이제 그 부분을 공부를 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길을 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그 밑바탕에는 우리 어르신들의 수고와 땀과 그렇죠. 예, 기성세대의 어떤 노력이 그럼요. 있었죠. 예. 어르신들은 자꾸 그래요.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우리가 잘못함으로 해서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힘든 세상을 남겨준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말 함께 같이 전쟁을 겪고 남과 북이 남한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그 밑바탕엔 어르신들의 수고가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르신을 정말 신처럼 받들라고 해서 어르신이 아닌가. 또 그런 철학이 있네요. 저 예. 한 번도 그런 데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일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가 그렇겠네요, 이제 우리가 진짜로. 북한에서
집안에서 어르신을 잘 돌보고 어르신을 잘 모시면 그 집안의 일이 잘 되느니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성경에도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네. 일을 하면서 어르신이라는 말이 정말 어른을 신처럼 받들라고 해서 이렇게 어르신이라고 하나 보다. 야, 저 이렇게 너무, 생각했거든요. 너무 멋진 철학을 제가 또 오늘 또 예. 배워가지고 이거 나중에 써먹어야겠네요. 예. 네. 제가 일을 하면서 그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제가 이 일을 굉장히 이게 저 정말 잘 맞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어떤 복지센터 그런 데서 일을 하시는군요. 저희가 이렇게 저희 그 대한민국의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2008년도부터 생겼거든요. 오. 그래서 그게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가지 않으시고 집에서 계시는 아픈 어르신들 네. 요양 등급을 받으신 1등급에서 뭐 5등급 이제 받으신 어르신들이 병원에 안 가시고 집에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가셔요. 네. 하루 3시간씩 가서 어르신들에게 이제 서비스를 해주시는데 어르신들을 도와드리시는데 저희 복지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어르신에게 방문을 해서 어르신이 또 더 아프지 않는지 잘 지내시는지 선생님께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지 어르신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또 어르신이 옛날 이야기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는 거죠. 멋진 일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정말 어떤 면에서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드시는 분들을 보필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 자긍심도 정말 많으신 것 같고 네, 너무 맞습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뭐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뭐 성악이나 어떤 예능 쪽에서 그런 쪽으로 일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제 나이 내일 모레면 5학년입니다. 아니 왜 그래요? 요즘은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요.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그 먼저 오신 그 선배님이시잖아요. 네, 네, 오신 지 한 15년 됐으니까 네. 먼저 오신 선배님으로서 최근 오신 탈북하시는 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라든가 네 그리고 또는 북한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한테 뭐 하시고 싶은 얘기 같은 게 있으면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나 다 똑같다. 네. 아침에 밥을 먹고 하루 세끼 삼식을 하고 일을 나가서 정말 아버지 어머니들은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네. 근데 이제 북한은 정말 자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독재. 네. 정말 우리는 정말 그 속에서는 김일성 원수님이 제일인 줄 알고 살았던 우리였잖아요. 맞습니다. 네.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정말 누군가에게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유가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정말 한 인간의 전엄성을 위해서 나라가 그 정말 전엄 높은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해주는 이 대한민국에 저는 정말 감사했고요. 정말 우리가 어디를 가서든 내가 정말 사회의 법 테두리 안에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거 내가 정말 바르게 살고 내가 정말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정말 그보다 더 그게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후배님들도 대한민국에 와서 많은 눈에 오는 많은 멋진 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는 그쪽에서 반생을 살다가 이쪽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하고 저희가 같게 생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시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 분들은 여기서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어도 어떻게 길을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하나 정말 바르게 성실하게 그래 바르게 잘 정착해서 정말 좋은 성공을 이루어가는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을 꾸준히 열심히 성실하게 어떤 일을 하든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이렇게 사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맞습니다. 정말 오늘 너무나도 김남숙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많이 감동을 받았고요. 감사합니다. 나 스스로도 이렇게 돌아보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저 말씀 해주신 김남숙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